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회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날입니다. 오늘 이 선거운동 첫날에 모처럼 범야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과 좀 가까운 거리에 있죠. 서울시청 앞에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범야권 단일 후보죠. 유세가 있었는데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또 오세훈과 겨뤘던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도 여기에 지금 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세력의 공통점은 금태섭, 안철수, 오세훈, 이 공통점은 반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 오늘도 정권 심판을 주요 기치로 들고 나왔죠. 공통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죠. 독재자 문재인, 문재인의 아바타 박영선. 자, 이것을 이런 프레임을 지금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지율이 폭락한, 그리고 뭐 어떤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과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한 묶음으로 만드는 전략이죠. 그런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박영선 캠프에서 이 아바타 이 롤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못하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뭐 문재인이 잘했어 이렇게 뭐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걸 이수로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이 문재인 아바타 박영선 이 프레임에 말려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차별화되는, 즉 직접적으로 문재인을 옹호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쓰지 않고 그냥 따로 갑니다. 뭐 서울시정 이야기하고 이렇게 따로 가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재인은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은 범야권 후보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는 여당 후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13일 동안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야권 후보는 이 박형준이든 오세훈이든 전부 또 그 주변의 다른 지원 유세에 나서는 사람들도 전부 문재인을 맹공을 퍼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때리는데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는 제대로 보호를 못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정권 내부에서 레임덕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시장 선거까지 막 펼쳐지니 여기서 야당은 완전히 기세가 올라서 이 문재인을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을 보호해줄 사람들은 정권 안에서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남은, 임기 1년 남은 문재인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1년 이후에 또 대선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재인이 재창출할 거 아니죠.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인기 떨어진 문재인과 같이 가면은 본인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문재인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손절을 하는 그런 징후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문재인 지지율 하락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 지금 무너졌죠. 이미 무너졌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면은 문재인이 대선에서 받았던 득표율 41%, 그러니까 40%대가 마지노선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30%대로 다 갔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니 결국은 이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부산 선거까지 겹쳐버리고 또 그거로부터 11개월 후에 대선이 벌어지니 지금 문재인은 고립무원 상태에, 여권 안에서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일 처음에 이런 징후가 나타난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기에 대해서 그 중앙수사청을 설치를 하는데 중앙범죄수사청.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속도 조절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문 강성파 의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친문 강성파 의원들이 친문인데 문재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밀어붙였죠.
막 밀어붙였습니다. 최강욱도 그러고 전부 같이 밀어붙이니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명분으로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리고 지금 정치권에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분이 됐습니다. 문재인 말대로 속도 조절을 했으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이 여전히 있겠죠. 그런데 친문 강성파가 문재인 말 듣지 않고 지금 임기 1년 남은 문재인보다 앞으로 국회의원 3년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민주당 안에서 나왔죠. 자, 그런 상황이 되니 결국은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떠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금수완박의 속도 조절론이 문재인의 말이 씨도 먹히지 않는, 그래서 문재인이 머쓱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친문 네티즌들도 그 열성적인 문빠라고 하는 그 네티즌들도 예전만 못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워낙 문재인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 임기 말에 가고 이렇게 하니 신이 안 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LH 사태 때 이것을 막 돌파구를 찾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적폐 청산 이런 이야기하고 촛불 민심 이런 말까지 다 했습니다. 또 촛불 타령, 적폐 타령을 했는데 거기에 별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임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났겠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텐데 이번에는 좀 냉담했습니다. 친문 네티즌들도 냉담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거죠. 그것을 일종의 문재인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한 겁니다. 자, 내가 적폐청산 이러고 촛불 하면은 그전처럼 와 물려대려야 되는데 냉랭하니 본인이 결국은 사과를 해야 되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에 확 빠진 상태에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이대로 패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나락에 빠지죠. 나락에 빠집니다.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레임덕, 그냥 말로 레임덕이지 어떤 영도 묵히지 않고 그냥 거의 식물 정권 비슷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 자기 대권을 준비해야 되는 민주당에서 막 차별화를 하겠죠. 특히 민주당은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들은 다음 대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 경선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을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럼 막 차별합니다. 그것이 레임덕의 대표적인 징후죠. 그리고 또 가령 이재명 같은 경우도 문재인, 지금까지는 친문의 눈치를 많이 봤지만 이 상황 되면은 문재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차별화하겠죠. 문재인을 막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일종의 문재인이 볼 때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가령 임종석,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임종석이 최근에 느닷없이 박원순 창가를 부르죠. 마치 박원순 재평가를 하는 것 같은 홀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박원순을 막 올리니 이것이 아마 그러면은 쫄지 마라. 친문 유권자들에게 쫄지 마라. 박원순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면서 친문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결집용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다들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막 비판이 쏟아지고,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박원순 이야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임종석에게 이야기하는데도 임종석은 계속합니다. 홀로 박원순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이 초대 비서실장이지만 서울시장 선거 판을 이용해서 임종석 자기 정치를 한다. 이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2기 시장 시절에 정무 부시장 출신입니다. 그러니 박원순과 완전히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나중에 본인이 어떤 대선에 나오든 정치판에서 일을 하든 선거에 나오든 어떤 선거에 나오든 박원순과 항상 같이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서울시장 선거판, 지금 박원순 때문에 열리는 서울시장 선거판에서 오히려 박원순을 막 칭송을 함으로 해서 그 박원순 지킴이를 자철해서, 그래서 나중에 대선 출마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과의 관계를 정립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종석의 언행이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게는 또 결정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다 문재인의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원회 교육부총리, 유원회 교육부총리. 조국 딸 조민을 둘러싼 의혹을 부산대 부산대 여전에 입학한 그것을 조사를 하라고 갑자기 부산대를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국 문제, 조국 아들, 딸, 허위 스펙 7개로 부산대 의전을 비롯해서 대학원 다 간 거, 이런 거, 조민만 해도 7개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또 있고. 자, 이것이 이슈가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LH 때문에 공정의 가치,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데, 이것이 이슈가 되면은 더 불리해질 텐데, 유원회는 이것을 건드렸습니다. 부산대는 그동안 정경심 씨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정경심 씨는 징역 4년 받았죠.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그 7개 허위 스펙 때문에. 그런데도 부산대는 정경심 씨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민의 여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가 갑자기 이 조민 여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교육부가 부산대에 이렇게 했죠. 조민 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경심 씨 1심 선고가 나온 지 3개월 만이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위원회가 갑자기. 이것이 지금 교육부총리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본인이 임기 안에 지금 곧 마지막 개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떤 자기가 입장을 해놓지 않으면은 퇴임 후에, 정권이 교체된 후에 본인에게 어떤 덤태기가 써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걸 막자는 거죠. 그것은 곧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고, 심지어 내각에서조차 문재인이 임명한 장관조차 지금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오늘 자기를 지키는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도 문재인 자신이 거짓말한 데 대해서 반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남 양산의 사저를 퇴임 후에 사저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대지로 바꾸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있었죠. 의혹들, 대지로 바뀌면 한 3배가량 가격이 뛰죠.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데는 맨날 침묵하다가 그때 본인의 사저를 건드니까는 좀 서럽고 민망하다,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이 사저는, 양산 사저는 경호와 연결되어 있어서 팔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경호처에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데 경호처가 거짓말하면 나중에 경호처가 또 큰일 나죠. 그래서 경호처가 문재인 말을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의 매각 방안에 대해서 사저는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 경호시설과는 분리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요청한 답변서죠.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러나 다름없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 본격적으로 문재인과 손절에 들어갈 겁니다. 문재인을 손절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살아남게 되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이미 인기 다 떨어진 문재인은 용도 폐기를 하고 새로운 인물, 이재명 쪽으로 다 가든지, 또 새로운 인물을 자기들이 내세우든지, 그런 식의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올 전대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또 이재명, 여기로부터 문재인 시대를 종식시키는 그런 은행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이 4월 그 재보선 결과에 따른 문재인의 운명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